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도 오늘 세무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또 근로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법인세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죠.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3,700 정도를 했거든요. 네. 3,700 했는데 네. 세금을 40만 원 냈어요. 네. 종합소득세를. 네네네. 그 바람에 의료보험이 지금 더블로 뛰었는데, 아, 네. 아주 지금 아주 그냥 열이 확 받는 사람인데,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제가 이제 2,050을 이제 네. 여기 했어요. 서비스업인데요. 네. 2,050. 네, 소득 금액이 2,050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매출이죠, 네. 매출. 매출이요? 네네. 네. 네. 근데 올해는 세무서 신고할 때, 네. 도우미들이 있나요? 작년엔 65세 이상만 들어갔거든요. 그거 아직 지침은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임산부인 경우에 이제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네. 제가 이제 집에서 세무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네네. 종합소득세를.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50일에서 오늘 신고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요. 네, 그래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요거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장부회의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증빙을 다 넣어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또 그게 아니면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는 이제 서비스업에 따라서 경비율이 있거든요. 그 경비율을 대입해서 소득 금액이 얼마 나올지 이제 그거랑 그리고 이제 장부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소득 금액이 얼마 나올지 좀 유리한 걸 따져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네. 같을 경우에는 네네.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돼서 네. 안 해도 되나 하고요. 네, 매출이 얼마 안 돼도 신고를 안 하시면은 그냥 당연히 추계로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장부로 하셔야 될지 추계로 하셔야 될지 그거는 한번 세무서 가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네. 나이는 올해 이제 만 64세죠. 네네네. 근데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네. 꼭 해야 됐고 어려웠고. 네네. 세무사 사무실 가도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가져갔더니 서류를. 만약에 이제 추계로 하시게 되면은 추계는 네. 간단하게 그냥 매출액만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아마 수수료도 얼마 나오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장부를 하게 되면 장부는 이제 직접 그 비용들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의료보험이 올해 이제 작년하고 차이가 네네. 많이 나니까 의료보험이 좀 내려갈까요? 신고하면? 이제 신고하시고 소득 금액이 적어져야지 의료보험이 이제 아마 이제 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소득 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변동이 되긴 되네. 원체 네네,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11월 달부터 이제 그 네. 의료보험이 포함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소득 금액이 이제 신고 들어가면 11월부터 그게 반영돼서 의료보험에 반영될 겁니다. 네. 너무 네네.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힘들어 네네.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에 따라서 또 네. 소득에 따라서 네네, 의료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많이 좀 부담이 늘어나셨나 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비과세 취지에 대해서 그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거 목적으로 네. 이제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1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은 주거 이전이 방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 팔고 세금 내고 나면은 오히려 더 나쁜 데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과세 요건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세대 요건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거는 1세대가 그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1세대 요건, 그리고 1주택 요건, 그리고 2년 보유 요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네. 1주택 네. 그리고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네. 2년 2년 이상 2년 보유를 이상 하셔야 보유. 됩니다. 예. 네. 그럼 1세대라는 개념은 어떻게? 세대는 이제 그 거주자와 그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우자. 네, 기준으로? 배우자 포함해서. 자식들은요? 네네. 자녀분들도 네. 동일 세대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은 네. 동일 세대로 네네. 대신에 그럼 같은 거주를 해도 네. 동일 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일 주소를 가지면은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주소가 같으면 네네. 동일 세대. 네, 그럼 그렇습니다. 주소가 달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주소가 달라야 되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나 그러니까 이제 세대 분리 요건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네. 그러면 세대 분리 요건이 돼서 주소를 달리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까? 비거주자는 이제 뭐 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나이가 30세가 넘었거나 네.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혼자인 경우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네네.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된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2년 이상 보유 기간은 어떻게 좀 계산을 해볼 수 네, 있을까요? 이 보유 기간이 이제 작년부터 네.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이게 아주 복잡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그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2년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이제 그 2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주택을 취득한 지는 오래됐는데 네. 그 이제 여러 주택을 소유하다가 한 주택이 남았을 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주택을 네. 다 정리한 시점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취득일부터 2년 보유했다고 팔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제 2021년 1월 이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네. 전이라도 네네. 다세대 주택전 정리가 되면 2021년 이전이라도 네네. 1주택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가요? 202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 기간을 그 해당 주택이 만약에 다주택자였다 그러면은 그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따져야 되고요. 네. 그게 이게 좀 복잡한 게 여기에 또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를요? 예외 일시적 2주택은 또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고요. 또 거기에 또 예외를 둬서 또 그 최종 1주택이 된 다음에 다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먼저 이제 구주택을 취득하고요. 먼저 취득한 주택을 구주택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주택을 신주택이라고 하면은 구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주택을 취득하고요. 그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주택을 처분하면은 그 일시적 2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처분 기한을 그 3년을 준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이제 이사 가고 처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원주 같은 경우는 3년 기한 내에 그 구주택을 처분해야지만 그 비과세를 주는 규정이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주택 보유 기간을 당초에 취득일부터 다시 또 판단하게 되는 거죠.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어렵게 바뀌어가지고 네. 저희들도 이제 그 해당 사례를 가져다가 사례별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뭐 증여받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는 네네, 경우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이제 그 경우에도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이제 보유기간 이주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일시적 2주택의 이제 일시적 2주택의 사례 중에 네. 그 대체주택이 있고 또 상속주택이 있고 그럼 대체주택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상속주택은? 네, 주택은? 상속주택도 그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증여는 아닙니다. 증여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속받으면 네. 몇 개월이나 뭐 기간이 있습니까? 처분 기간이? 상속받으면은 보통은 이제 처분 기한이 있는데 그게 상속주택 사례별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6개월 내에 처분하게 되면은 그 상속재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상속재산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보통 그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팔았으니까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이 똑같으니까 양도세는 안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상속세는요? 네, 상속세는 그 상속재산 평가액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럼 취득세 내는 거하고 상속세 내는 게 그 기준에 그럼 적합해서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뭐 이런 케이스 6개월 내에 처분했을 때는 네. 양도세는 어차피 같아서 양도세는 없으니까 나오진 않겠지만 취득세는 명의 이전되면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이제 상속세는 대체가 되는 건가요? 네, 상속세는 별도입니다. 네. 상속세는 네, 별도고.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선거철이잖아요. 네. 그 뭐 시장 선거 뭐 그런 거 할래도 세금 같은 거 뭐 내는 거 있어요? 시장 선거하는데 세금은 뭐 달리는 없습니다. 네. 그 돈 들어가고 그러는 게 네네. 무슨 뭐 시장 네. 선거 뭐,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선거 비용도 그렇고 네네. 거기에서 뭐 네. 이게 지방선거니까 지방에서 받는 뭐 세금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저희 세금 쪽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저기 논인가? 네. 아니 밭이구나. 밭을 네. 5천만 원에 샀거든요. 네. 5천만 원에 샀는데 네. 그 전 주인이 그 밭 주인이 살 때 5천만 원에 주고 샀대요. 네. 근데 저한테 5,500을 이제 불렀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차익이 있으면 세금은 나오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요건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뭐 세부담 걱정은 세부담은 많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농지인데 뭐 다른 직업 없이 농사를 지어서 8년 작용을 하셨다 그러면 그 감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물론 또 요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토지여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네네. 그리고 네. 제가 뭘 물어보려고 네. 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네. 4월 달에 취득하는 거하고 네. 취득세, 그다음에 5월 달에 취득하는 거하고 이 뭐가 바뀐 게 있나요? 4월하고 5월 달에 뭐 취득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런 뭐 네. 세금에 대해서 뭐 네. 예, 여기 뭐 세법이 바뀐 거는 없고요. 예. 만약에 이제 뭐 토지나 주택이라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가 새로 발표가 됩니다. 아, 그 공시지가가 바뀌니까 아마 공시지가 올라가면은 취득세가 좀 변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아, 4월 그래요? 기준인가요? 네네. 아, 공시지가가 그래요? 4월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올해 좀 많이 이제 매년은 인상이 되죠? 떨어지는 올라갈 게 수도 있고 뭐 떨어질 떨어질 경우도 수도 있는데 있는. 대부분 좀 올라가긴 하죠. 네. 네. 그럼 세금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럼 4월 기준이면 4월 말까지 하면은 좀 괜찮겠네요. 네, 그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이제 공표되기 전까지 양도하면은 아마 그 뭐 취득세나 뭐 네. 그런 것들은 재산세가 아마 좀 달라질 거고요. 네네. 뭐 그 이제 취득세나 그런 것들도 그 공시가에 의해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세대 1주택 이 기준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좀 정리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주 요건은 모든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 지역이 그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그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에 주택을 네. 구입 아파트를 샀다면 네네. 2021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법 취득 개정에?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1. 그때 이제 2017년 8월 3일 그때 조정 대상 네네. 지역이라는 그 규제가 처음 생겼거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취득 당시에 여기가 이제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그때그때 공표를 합니다. 그 공표할 당시에 취득 당시에 그 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거주 요건도 이제 만족을 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1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주택으로 보는 게 1주택이냐 아니냐 이제 이 네, 부분도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소가 있으면은 이제 주택으로 보게 되고요. 네. 무허가 주택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상가 일부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뭐 그럴 때도 주택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주택수 판정을 잘못하면은 그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근데 주택하고 많습니다. 상가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겸용주택도 주택 부분이 있으면은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 부분이 네. 넓어야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상가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준으로 봤을 비과세 때? 판정할 때 네. 주택 이제 상가가 더 넓느냐 이제 주택이 더 넓느냐 그랬을 때 주택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그 규정이 있고요. 예. 일단은 주택 공부상의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일시적 2주택인데 분양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비과세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또 네. 많이 부담하는 네. 경우가 있으니까 네. 주택은 한 주택이어도 분양권이 있으면 이건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네, 네. 다세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취득세 때 그 1억 이하 주택은 그 중과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주택수에서 포함 안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할 때 그 네. 1억 이하 지방의 1억 이하의 주택은 그 주택수에서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원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원주 1억 이하. 지역도 이제 지방의 1억 이하 주택이면은 네. 그 양도세 중과할 때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1억 이하. 네,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1억 이하 많이 주택들을 좀, 많이 네. 취득해서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1세대 1주택이지만 또 해당이 되지 않는 뭐 예외 조항이라든가 기타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될 그 예외 사항들. 조항 뭐 다른 거는 없고요. 네. 이제 중요하게 그 요 근래에 개정된 사항들 보면은 그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작년 2021년 12월 8일자로 국회 통과돼서 네. 12억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럼 기존 9억 네. 9억 가액에서 네네. 이제 12억으로 초과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럼 좀 9억에서 이제 네. 세금 부담하셨던 분들은 12억 12억까지 초과로 되니까 12억 초과분만 이제 과세가 감면 좀 되는. 혜택이 네. 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택 네, 부수토지요? 주택이라는 거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수토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아, 그래서- 나머지 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통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은 면적이 작은데 마당이나 이제 그 부수토지 면적을 아주 크게 해서 이제 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이제 그 일정 규모를 넘는 그 부수토지는 그 이제 주택으로 보지를 않게 되는 거죠.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네. 주택 그 면적의 세 배인가요? 정착 면적에 정착 면적에. 정착 면적에 이제 요게 수도권 내에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라 그러면은 네. 3배까지로 이제 그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집을 좀 크게 짓는 경우도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창고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는? 네, 주택 이제 창고가 주택 면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신정부 취임식하고 네. 새로 네네.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세금 관련해서 뭐 좀 변경되는 제도들이 좀 네, 있습니까? 뭐 뉴스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예상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건 없고요. 확정된 건 네. 없고. 그래서 뭐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이 많아서 네. 이제 그 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는 뭐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아마도 그 종부세 쪽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비과세 주택 양도시 주의할 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양도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보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 혹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지 또는 뭐 상가 같은데 주택 또 오피스텔이나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파시기 전에 나는 그 오피스텔 사무실용으로 이제 임대를 줬는데 그 임차인이 그냥 주소를 그냥 옮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주소를 둘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소를 두면은 국세청의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그럼 주택으로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했는지 네. 꼭 한번 이렇게 그 임차인 명부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진은숙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료 또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